저는 이분 헌법 위반 아니에요? 탄핵해야죠. 자,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170석 목표를 잡았습니다. 아니 무슨 선거 컨설턴트야 대통령이 이제? 자, 수능 컨설턴트를 넘어서서 이제 선거 컨설팅까지 합니까? 자, 170석 목표를 잡았다고 합니다. 자, 우리 정바세 대표님. 아니 이거 위반 아니에요? 네, 뭔가? 네, 저 부르셨습니다. 정바세 공무원인데 공무원인데 자꾸 국민의힘 선거에 개입을 하죠. 어떻게 노무현 대통령 탄핵하듯이 이거 뭐 탄핵해야 되는 거예요? 민주당 이거 탄핵 발의해야 돼요 이거. 그러니까 이제 요 발언이 지금 실제로 뭐 육성을 통해 나온 건 아닌데, 막 이런 발언들이 자꾸 반복이 된다 그러면 과거에 선례에 비춰봤을 때, 그러니까 과거에는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그 언론과의 대화죠. 대화에서 뭐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다 해서 잘할 수만 있다 그러면 우리 열린우리당 뭐, 지지 좀 했으면 좋겠다는 지지 발언. 이제 그거 하나 가지고서 이제 그때 경제 파탄 이런 거 넣어가지고 그때 당시에 탄핵을 했다가 역풍을 맞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발언들이 자꾸 나오는 게 지금 건강치 않고, 그리고 당시에도 전당대회 때부터 계속 이 당무에 개입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이제 결국에는 당내 공천까지도 다 또 연결이 되는 이야기로 퍼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전 이것은 대통령이 이런 얘기할 정도로 한가한 직책이 아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근데 이건 정확하게 이제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대통령실 뭐 대변인이 얘기를 하거나 대통령이 직접 언급하거나 이건 아닌 거예요? 사석에서 얘기가 나왔다라는 그 얘기. 보도인 거죠? 네, 보도로 나온 거여서. 여권 관계자들 모아놓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시사저널 보도가 나왔는데. 근데 이게 가능성이 아마 신규 변호사님도 이런 이야기 했을 가능성이 높은 걸로 추정되잖아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사석에서 뭐 당신 100%가 좋지 않아? 유승민 날리려고. 그걸 실제로 그걸 바꿨잖아요. 아, 저는 이거 대통령실에서 부정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적 아니라고 없다고. 해야죠. 가짜 뉴스고 괴담 선동이라고 얘기해야죠. 아니, 그러니까 아니라고 하면 끝날 문제잖아요. 뭐 저희가 더 거론할 것도 없잖아요. 아, 그럼 고소 고발해야죠. 괴담하는 그렇지. 누군지에 대해서. 시사전을 시사전을 털어야겠다. 어디 압수수색 가야지. 대통령 발언을 아니요, 그 말을 한 사람을 털어야죠. 일단. 아, 그러네. 전달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누굽니까 이거 전달한 일단 사람을 털어야지. 기사 아니, 근데 너무 이렇게 흥분하실 필요 없는 게 170석 못해요. 아니, 알아요.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지금 100석도 아니, 어려워요. 아니 사실 이거 대통령 지시사항처럼 보면 말했다 그러면 부적절하죠. 170석 만들려고 뭐 못할지 또 막 하지 그렇죠. 않겠어요? 선관위 압수수색 근데 한다던가 예. 뭐 총선 어디다 내리 꼽는다던가 뭐 이런 거 하고 나중에 이제 뭐 이른바 한동훈 장관이 뭐 20명 남짓에 계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다. 이거 얘기했던 그 20명 아니 근데 우리 남짓의 그 국민들이 사람들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들 막 이제 그렇죠. 막 조져가지고 막 그런 지역에 막 그러면 집어넣고 더 혼나. 그럼 더 혼나. 어거 지혜로 이제 170석 만들겠지. 근데 나는 국민들이 혼내신다. 저는 이게 왜 그러냐면 김기현 대표 건을 보십시오. 지하에 있었던 김기현 데려다 놔서 앉혀놨잖아요. 그건 당내니까 가능하죠. 온갖 힘을 다 써서 해놨잖아요. 근데 이거 170석 만들러 지시했는데 이제 또 네. 온갖 움직이겠지 사방에서. 우리 이제 위대한 170. 국민들이 그걸 허용치는 않을 겁니다. 그렇죠, 이제 안심하십시오. 아니 신규 변호사님 맞아요. 이런 발언을 한 것으로 국민들은 더 분노할 건데 그렇죠. 저는 뭘 주목하냐면 이런 발언은 실제성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그동안 그렇죠. 이준석을 쫓아냈고 권성동을 짜고 실제로 그 다음에 유승민을 짓밟고 나경원을 짓밟고 안철을 짓밟고 텔레그램 문자도 있었어요. 예, 다 텔레그램 문자. 증거가 다 확정됐잖아요. 일단 태용한테 공천을 협박하고 이진복이가 이게 다 사실이잖아요. 오죽만 안철수가 고발까지 했습니까? 오늘 서울중앙지검에서 저한테 연락도 왔어요. 예? 저기 당무에 그리고 경선에 개입한 거 대통령 윤석열 고발한 거 고발하신 거? 예. 고발인 조사하겠다 연락도 왔어요. 네네. 그러니까 검찰에서도 지금 들여다보는 것 같아요. 네. 언제든 윤석열 칠 수도 있으니까 네. 이자들은. 근데 이 백지성 발언의 배경이라는 게 결국 탄핵이나 퇴진이 안 되고 다수당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를 진짜 했을 것이고, 근데 그러면서 그냥 백지성 이야기만 했을 거냐가 아니에요. 중요한 게 기사에도 보면 예. 얼마 전에 보도도 있었죠. 정치검찰 100명 지금 출격 준비 중이라요. 네. 윤석열 또 그랬을 거예요. 선거는 내가 많이 해봐서 아는데 또 막 지가 선거 이야기하면서 선거 수사를 많이 해봤으면 선거 수사 많이 해봐서 아는데 많이 선거 해봤지. 전문가예요. 이 사람이. 모르는 총선 게 전문가. 없어, 모르는 게. 내가 박근혜 수사해갖고 집어넣었어. 전문가예요. 그러면서 여기는 다 정치검찰에 나가야 돼. 우리 검찰에 나가면 내가 뽑힌 건 다 될까라고 당의 압박을 생각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이건 가만히 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저도 지금 가만히 둘 생각은 전혀 없는데 예. 저도 목소리를 내고 국민들께서도 가만히 맞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용납하실 우리 국민들은 예. 없으시다 저에게 봅니다. 일단 제가 볼 때 절체절명일 거예요. 윤석열 입장에서는. 왜냐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예를 들면 여소야대 국면이에요. 다음 국회 선거에서 지게 되면 5년 내내 여소야대예요. 30%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을 거예요. 본인이 자기 마음대로 정치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얘기하는 건 다음 총선에서 무조건 제1당이 되거나 아니면 어느 한 당도 150석이 넘지 않은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 거라고 하는 자기 절박함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전 그렇다면 할 거 다 하는 거죠. 안 하는 게 어딨어요. 내년 4월에 자기의 모든 온 인생이 다 끝나는 거고 예. 이 인생은 5년만 끝나는 게 아니 다 아시잖아요. 만약에 이 내년 국회 선거에서 지고 대선에서 다음에 패배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아마 국민들이 적폐청산하라고 들고 일어날 거라 좀 봐요. 기본적으로. 그럼 적폐청산의 대상이 누구겠습니까? 본인이 더 잘할 거예요. 왜? 과거에 이런 수사를 본인이 해왔었기 때문에. 저 그럼 내년 4월에 목숨을 걸었을 거예요. 목숨을 걸어서 당연히 이런 얘기 했겠죠. 오도를 날렸겠죠. 오도를 안 날리는 게 이상하죠. 제가 볼 때는. 근데 문제는 그게 녹취가 됐어야 되는 건데. 녹음이 나왔어야 되는 건데. 태영호 있었으면 했었을 것 아니 근데 같은데. 저는 태영호.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뭐 절박하다, 뭐 국회를 무조건 과반 이상 뭐 170석 해야 된다. 저는 또 그렇게는 안 보이는 게 뭐냐면요. 일단 윤석열 정부는 지금 하고 싶은 정책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국회 협조가 크게 필요하지는 않은 것 같고, 예. 뭐 굳이 말하자면 뭐 소위 말하는 뭐 탄핵 저지선, 뭐 개헌 저지선 정도만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보고, 그 대표적인 것이 뭐 소위 말하는 초기에 그 시행령 정책이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냥 시행령으로도 그냥 뭉개고 가버리잖아요. 조합 빠르게 가하고 이번에도 뭐 장관 청문회 있으니까 아, 불편해 차관 다 바꿔. 그래서 차관 정치로 또 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절박함이라도 저도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절박함도 없이 그냥 아유 뭐 국회 뭐 맞아요. 어차피 국회 뭐 별로 질렀지 그 뭐. 월급만 받고 그 범죄자들 뭐 다 필요 없다. 그냥 백성만 갖다가 내 사람들 꽂자 뭐 요 정도 인식을 예. 갖는 거 아니냐라는 좀 그런 그럼 이 기사는 걱정이 거짓말인 거. 듭니다. 저는 그런 걱정이 듭니다. 걱정이. 저는 본인이 대통령이 지금 이런 맨날 수능 하나 일일이 뭐 컨설팅하고 이제 뭐 몇 석까지 이야기하고 이럴 지금 시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몇 프로인지 아세요? 1.8? 1.4입니다. 1.4. 어허. 네, 지금 1.4예요. 전망률 계속 떨어져요. 전망치가 지금 우리나라만 전망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고 다른 나라는 오히려 상향하고 있는 기준에서 우리나라 1.4면요. 이건 일본의 길을 가는 거예요. 저성장 국가로 가는 매우 위험한 단계에 있어서 맞아. 지금 매우 정신 차려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국민 가계 부채가 GDP보다 많아요. 그럼 국민들이 아무리 우리가 돈을 벌어도 이 빚도 못 갚고 있는 이 심각한 상황에서 지금 어떻게 하면 이걸 타개하고 국민의 삶을 안정시키는 이 고민을 해야지. 지금 뭐 맨날 수능이야 킬러 이거 콘텐츠 없애. 야 백지수 만들어. 이거 지금 대통령이 할 짓이냐고요. 왜 이렇게 한가해. 그러고 보니까 진짜. 또 오늘 또 대통령실에서 언급 나온 게 그 뭐였죠? 사교육 문제 또 거론하면서 대책이 나죠 대책. 사법 처리할 가능성도 아니, 네. 근데 제가 기사를 봤더니 3월 28일 날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그 수능 관련해서 얘기한 게 있어요. 킬러 문제 내지 않겠다고 그 3월 28일 날 자기네들이 공식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그럼 대통령이 또 거짓말한 거 아닌가? 대통령이 지시를 했다면서요. 지시를 했는데 예를 들면 야 됐어 대통령이 지시했는데 아무 상관없어 우리 킬러 문제 안 낼 거야 라고 예를 들면 그렇게 하고 또 낸단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잡혀가지. 근데 그 변호사님 네. 그 대통령이 이렇게 150일 앞두고 그 교육 감내나라 판내나라는 것도 법률 위반 아니에요? 왜냐면 관련 엄밀히 법에 얘기하면? 의하면은 이제 기간을 두고 뭐 4년인가 그 기간을 두고서 이제 하게끔 돼 있는데 저는 사실 이제 법 위반을 떠나서라도 이게 지금 수험생들이 150일 정도 앞두고서 지금 이런 난이도 논란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난이도 논란을 뭐 어떤 시중에서 있던 걸로 대통령이 대답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논란을 대통령이 만들어 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 그 부분이 매우 이건 뼈 아프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고 정말 이 수험생들은 인생을 걸고 지금 단 한 번의 시험을 지금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수험생들이 느끼는 정말 그런 불안이나 뭐 고통이나 지금 이런 이 대한민국 현실화에서 너무 많은 지금 교육개혁 이슈들이 많잖아요. 이런 것들을 해결해 줘야 될 대통령이 오히려 수험생들한테 더 큰 고통을 가중시켜줬다. 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느끼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전 봅니다. 제일 놀란 게 36%가 맞았는데 킬러 문항이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어쩌란 얘기예요. 그럼 어쩌란 얘기예요. 윤석열이 말한 게 하나도 다 맞지가 않아요. 6월 모의고사 지금 다 분석을 해보니까 쉬었다고 쉬었는데. 상대적으로 쉬워서 이제 고3 학생들 말하면 등급이 올라간다는 거 아닙니까? 등급 커트라인이. 그러니까 뭐 어디서 이상한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국정을 나 이렇게 진짜 하니까 이해 안 문제는 어설프게 아는 거죠. 예, 어설프게. 저희 신 변호사님이 아니, 이 정권은 천공이 또 뭐 뭐예요? 하고 싶은 게 별로 없다. 맞는데 하고 싶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먹방 열심히 하고 싶고 그다음에 수능 대란 막 일으키고 싶고. 수능 대란? 네, 수능 대란. 그거지. 내 한마디를 해서 온 나라가 발칵 그렇죠. 뒤집는 발칵 뒤집는 걸 너무 즐기는 거 경쾌한 아니에요. 거지. 예. 네로가 로마를 불지르는 그 아니, 기분으로 근데 내로까지 신난 가는 거 너무 거지. 많이 나가는 거고 대란을 일으키고 싶어서까지는 아니겠지만은 이제 설익은 지식, 설익은 지식으로 아니. 중란 성급한 아니, 소란이 저는 했다는 줄 알았어. 저도 점잖은 풍자를 한번 해본 거예요. 아니 공영 혼란, 방송 막 죽이고 싶고. 그러니까 내로까지 가니까 너무 많이 예. 나. 혼란을 일으키고 싶어하면 아니, 그게 대통령입니까? 깡패지? 그러니까 응? 아 뭐예요? 아니 그게. 설익은 지식도 아니야. 그냥
어디에서 주워들은 내 한마디 하나 던지는데 나라가 발칵 뒤지는 게 너무 경쾌한 거야. 나 최대한 최고 권력자니까. 그 총선도 반은 해야 될 거 아니야. 한 170도 하면 좋을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이제 발상을 했을 것이고, 그러면 170도 어떻게 채울 거야? 아, 정치꾼들 그 쓰레기 같은 놈들 믿을 수 없고, 야, 우리 선수들 있잖아. 한 100명 꽂아봐. 애들 맞추고. 이렇게 생각할 거고, 또 검찰 입장에서도 동상이몽할 수 있어요. 야, 어차피 침몰할 텐데 배지라도 하나 달아야 되잖아. 빨리 토끼는 게 낫겠. 그래서 걔들 받고 싶은 애들도 있을 거고. 아니 그럼 김기현은 그럼 뭐예요? 맞춰줄 거야. 대통령 10번을 만나서 10번 만난다 한 얘기가 검사 절대 사출 안 한다고 얘기하는 김기현은 또 뭐예요? 그게 이게 맹신이 있습니다. 놔두는 거지, 그냥. 검사는 어쨌든 공무원이기 때문에 출마 못해요. 알아요. 검사는 출신을 안 검사 하고 출신 출신이지. 뺏겠지. 그러니까 이제 출신. 출신이고 검사 아니잖아 이러고도 남을 사람들이지. 지금 바이면 난리면 하는 아무튼 사람들. 이제 뭐 바로 사표 내면 그다음 바로 검사 출신 되는 거지. 그 대통령 윤석열 채찍근이 석동현인데 지금 네. 계속 동행하고 그러잖아요. 석동현도 그러고 있죠. 그리고 주변에도 실제로 저희들이 첩보에도 그 주변에 이제 인간들이 꼬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뭐 정치검찰 100명 지금 출격 대기하고 있다. 이건 절대 헛소문이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한번 총선 내가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수능 전문가에서 또 총선 전문가니까 이 사람은. 저야 다 전문가. 그래서 본인이 한번 다 공천 주달라는데 자 여기서 결정적인 탄핵이나 퇴진이나 엄벌사가 발생한다는 거죠. 당무 개입에서 이준석 쫓아내고 그다음에 경선 개입해가지고 다 짓밟고 김기현 역주로 만들고 그다음에 또 총선 개입하고 공천 개입하는 거잖아요. 그 실정법 위반이죠. 이거 다 실정법 위반이에요. 다 제가 위반이지. 웃으면서 이야기하다가 이런 이야기 할 때는 또 저는 탄핵 퇴진만 이야기하면 진지해지잖아요. 이거 저는 다 메모가 돼요. 또 탄핵 사유 추가, 퇴진 사유 추가, 고발. 제가 지금 메모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진짜 어떻게 자기가 법조인이고 본인이 수사해갖고 처벌한 자가 어떻게 똑같은 더한 짓을 이렇게 대놓고 할 수 있냐는 그러니까 거예요. 정확하게 경선에 개입하면 이제 정당법 위반이 그 정당 위반이 있더라고요. 총선에 개입을 하면 그 박근혜 대통령 실형 선거법 판결이 위반이 있어요. 그건 이제 되죠. 공직선거법 예. 위반이 되는 거죠. 무서운 죄들이잖아요, 진짜로. 그렇게 하면 안 엄청나게 되죠. 근데 사실은 그 총선 개입 문제를 또 놓고 생각을 해보면은 또 태영호 녹취록이 또 기억이 나는데 그렇죠. 네. 태영호 녹취록은 정당 개입이기도 하지만 총선 사주지 사주. 선거 개입이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네, 유추를 해보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뭐 이제 감히 민주당에 있는 돈봉투 논란을 비호하거나 이럴 마음 전혀 없고요. 다만 녹취록에 몰입하고 녹취록의 증거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는 걸 보면 이정근 녹취록은 녹취록대로 무게 있게 다뤄야 되고요. 그럼 태영호 녹취록도 그만큼 무게 있게 다뤄야 되거든. 그렇죠. 그러면 이것도 선거 개입이고 이것도 일정 부분 탄핵 사유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는데 이 오른쪽은 안 다루는 거예요. 수사하셔야죠 한동훈 그러니까 이제 장관님. 이게 어떻게 형평에 맞을 수 있냐는 이 의문점이 하나가 들고 저는 좀 안타까운 게 대통령께서 사실을 구술을 했기 때문에 제 주변에 저희 형도 사실을 좀 오래 했던 편이고요. 사실 이제 고신인 아닌들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인생에 대한 어려움도 많이 알고 그리고 왜냐면 실패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인생을 쉽게 보지 않잖아. 근데 선거도 그렇고 본인이 해보시니까 이게 너무 쉽게 돼서 그래요? 한다고 생각을 하시나? 정치는 사실 실전 아닙니까? 근데 본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너무 쉽게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본인이 기획하고 본인이 검찰총장처럼 지시를 내리면 아래에서 다 예를 들면 내가 생각한 유죄 범죄들은 검찰들이 알아서 유죄를 만들어낼 것이고 이런 사고방식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사고방식의 연장선이라고 생각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큰 문제는요. 윤석열 대통령은 토론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민주주의는 토론인데 토론하다 보면 다른 안들이 막 나오잖아요. 또 수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검찰총장이 그런 거 하겠어요? 옛날 그 기억나세요? 그 판사 출신 와가지고 들어가서 보고하려고 그랬더니 다리 쫙 올려놓고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한테 놓고 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토론을 안 하는 거예요. 토론을 안 하는 국가, 토론을 안 하는 나라는 민주주의가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어느 순간 누가 쑥 들어와서 한마디 해가지고 비선이 한마디 해서 그 말 듣고 맞네? 170석 가능하대? 예를 들면 천공이 와서 110석 가능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래 가능하구나. 자 내일 다 모으라고 그래. 모은 다음에 가서 170석 가능해. 예를 들면 이렇게 우리가 추정할 수도 있는 거예요. 170석 만들어 다 가서 사례를 지시가 보게 아닐까? 되면 그래서 저도 이렇게 그 대통령에 대해 폄하하고 싶지가 않아요. 근데 이게 처음이 아니잖아요. 반복적으로 벌어지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국민들이 비판하면 생각을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1년 동안 국민들이 30%밖에 지지 안 하면 통치 방식을 바꿔야 될 거잖아요. 바꾸지를 않아요. 근데 이제 그런 면모는 어차피 도어 스태핑이 사라지고 나서 어차피 언론에 등장하는 대통령의 일방주의적인 태도가 많이 이미 보이고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장관들 모아놓고 회의하는 자리라든지 뭐 교육관계 그 회의에서도 뭐
제가 다녔을 때는 저 국어를 참 싫어했다고 얘기하면서 뭐 얘기하시는 면모를 보면은 별로 그냥 내 할 말만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 그게 소통은 또 아니잖아요. 1시간 동안 59분을 이야기한다고 하잖아요. 대변인 그때 얘기했는데 그래서 국무회의에서도 제가 예전에 국무회의 담당이었는데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말 많이 안 합니다. 그냥 듣고 질문하고 확인하고 나중에 필요한 사항 있으면 지시하고. 근데 이 정도 수준인 거지. 시은이 갖고 왔나? 시은이 이렇게 한다는 거죠. 예. 본인이 앞에서 엄청나게 길게 해요. 엄청나게. 그것만 보이겠어. 그게 이제 오픈된 소스에서만 그 정도 길게 나오는 거지. 실제로 이제 비공개 전환됐을 때 오만 얘기 다 할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도. 아니 심지어 그 국어가 싫어 그 영상 봐도 그거 있어. 혼자 뭐 이거 준비한 것도 아니야. 그냥 혼자 막 자기 예전에 공부했었던 거 국어가 왜 싫은지 아니, 국어를 꼭 배워야 되냐? 청록파인지 그거를 뭐 우리가 알 필요가 있나? 그 국어가 뭐 별 재미가 없는데 그 주사파밖에 몰라. 뭘 청록파야. 아무튼 이제 근데 막 양은이파 막 이런 거 많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 안진걸 소장이 가장 억울한 분 중에 한 분이에요. 사실 정말 맞는 말만 합니다. 좀 길게 해도 대부분 다 맞는 말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은 굉장히 괴가 다릅니다. 저는 정말 우리 존경받아야 돼. 우리 시대에 훌륭하신 분이고 윤석열 대통령 검사 때를 못 벗어서 그런지 죽일 놈, 살릴 놈, 구속할 놈, 이거 봐줄 놈 요거 연구만 하니까 남의 얘기 들을 생각도 없고 민주적 토론 과정 거쳐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나경원 같을 때도 그랬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 사람 임명하는 것까지 다 차치하고 저출산 고령화 대책내화가 그것 갖고 만약 토론했다면 대통령 나라 걱정하네 훌륭하네 나경원도 전문성이 있네 이렇게 칭찬했을 거야. 근데 그렇죠. 제일 찍어내야 돼. 어떤 방식으로 죽이는 게 좋을까? 이거 어떻게 통닭구이로 죽일까? 뭐로 죽일까? 이 연구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모든 매 사안에서도 강론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는 무식한 상태에서 막 던지면서 이건 반대편이 이거 죽일 놈. 이건 우리 편. 이 생각만 하는 거야. 예, 근데 저는 지금 그래도 여전히 대한민국에는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 희망이 있죠. 그래서 왜냐면 이제 저희 나머지 공부 시간이기 때문에 나머지 저도 요거 해야 한 돼요. 말씀만 예, 해도 우리 될까요? 정과세 대표님 한 말씀 하세요. 저는 지금 제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쭉 제가 마음 열고 다 들었거든요. 쭉 다 들었는데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수용할 수 없는 비판이 있습니다. 다 타당한 비판이고요. 예. 근데 대한민국 정치가 너무 나빠졌다. 그러니까 정치 혐오. 그래가지고 이제 다들 반정치 바람이 불었잖아요. 그래서 가장 정치와 거리가 먼 사람을 택했던 것이 안철수.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윤석열. 너무 그리고 위험했어. 이재명 대표도 사실 행정가지 정치를 모르기 때문에 가장 국회 경험이 없는 사람. 네. 이렇게 해서 정치가 지금 흘러왔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요 국면이 예. 가장 정치와 멀고 가장 정치를 모르는 사람이 최고 지도자가 됐을 때 나라가 얼마나 이렇게 민주주의가 퇴행하고 또 민주주의가 불가능한 예. 이거를 지금 국민들이 저는 지금 학습을 하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갑자기 진지해서 제가 이낙연 총리 버전으로 해서 너무 죄송하지만은 아니잖아요. 정말 좀 정치 복원이나 이런 예. 정치의 예. 중요성 예. 전 여기에 대해서는 좀 국민들께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더 해주셨으면. 그러면 우리 정바세 대표님께서 바로 이어가지고 예. 양양자 의원의 한국의 희망은 한국의 희망일까요? 한국의 절망일까요? 근데 이제 뭐 한국의 희망이 이제 이름이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고민을 해서 지으셨기 때문에 뭐 제가 그거를 뭐 괜히 뭐 폄하하거나 이러고 싶지는 않은데. 저는 오늘 창당 발기인데 라이브로 봤어요. 그러셨어요? 저는 뭐 보지는 않았고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하면요. 국민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내가 나왔다? 하겠다라고 나서잖아요. 예. 굉장히 뻘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부르고 네. 국민들이 원할 때 예. 나와주면은 이게 이제 합이 맞는다는 거죠. 서로 이제 뭐 누굴 좋아할 때도 이게 서로 고백이 딱 돼야 짠하고 사귈 수 있잖아요. 근데 일방향적으로 구애를 했을 때는 조금 이제 난처해질 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이분들이 삼지대에 대해서나 뭐 1, 2당에 대한 지금 뭐 거부 감정이 너무 강하잖아요. 네. 그래서 깊은 고민 속에 저는 내린 결단이라고 봅니다만은 네. 국민들과 핀트를 맞추는 노력은 매우 부족하다. 네. 전 그렇게 봅니다. 저희 오늘 6명 중에 당원은 2명인 것 같아요. 우리 신인규 당원이 계시고 또 임세현 당원이 계십니다. 어쨌든 국민의힘 민주당원이시구나. 그러면 어쨌든 우리 당원 입장에서 한국의 희망 있습니까? 절망스럽죠. 절망. 왜 절망이라고 안 해도 왜? 콩만 발기인들 안 보니까 나온다니까. 발기인들 몇 면이 고루고루 갇혔더만.
이게 뭔가 명분이 근데 안철수 쪽 분들이 많이 계시죠. 맞아. 명분이 그냥 그저 양쪽에서 공천 못 받을 거 하니까 새로 창당했다는 모양새 정도밖에는 저는 보여지지 않았거든요. 여기서 어떤 희망을 읽을 수가 있겠습니까? 국민의 삶을 걱정을 할 거야, 아니면 윤석열 이 정부와 싸울 거야, 뭐 할 거야, 뭐 어쩌라고. 일단 그러니까 희망이 이런 없다. 냉소적인 반응이 많죠. 지금. 희망이 그냥, 없다. 아니 그냥 뭐 관심이 없을 것 같아요. 별 관심 없다. 네, 관심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뭐 기둘려. 그러니까 기다리다 말씀하신 것처럼 연말 되면 이제 공천 떨어질 것 같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좀 죽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이게 제가 볼 때 양양자 의원 지금 현 의원이죠. 현 의원. 현 의원. 양양자 소속, 의원이나 소속. 그다음에 금태섭 전 의원이나 본인의 꿈이 너무 강해요. 이 사람들 다 대통령이 되고 싶어 하는 예.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정당 정치를 활성화시켜서 양대 기득권 정당의 염증을 느끼는 국민들을 위해서 새로운 정치 하겠다는 생각보다는 이런 정당을 발판으로 해서 본인이 세금을 높이고 대통령 선거에 나가려고 하는 꿈들이 더 많이 있어요. 저는 그럼 양양자 의원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윤석열 정부랑 막강하게 엄청나게 싸워야 돼요. 왜? 이 사람 반도체로 큰 사람이잖아요. 따지고 보면요. 네네. 삼성전자니까 따지고 보면 그렇죠. 반도체 누가 지금 망치고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망치고 있잖아요. 네. 이게 무슨 얼어주고 재정정치에서 생활정치를 얘기해요. 이제 생활을 못하겠다가 사람들이 죽으려고 있으면 예를 들면 반도체 정치를 하셔야 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이 두 분은 본인의 끔량을 높이기 위해서 제3지대라고 하는 것 갖다가 사용해서 쓰고 있는 그렇다면 사기 정치라고 봐야죠. 이거 제가 볼 때는. 저는 그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양양자 의원한테 큰 희망을 준 것 같아요. 오히려 나도 대통령 할 수 있다. 너도 가능하지 않겠냐? 뭐 이런 식의 희망을 받지 않았을까. 그걸 감사한 유병호 사무총장이 윤석열도 아는데 나라 못할 수 있어라고 했다는 의혹이 돌던데. 아, 그래요? 근데 우리 정치분석에서 감사한 유병호 사무총장 정말 집중 분석했거든요. 그 사람의 본색을. 예. 굉장히 정치분 훌륭한 프로그램인 것 같고요. 근데 그 우리 스픽스 왁자지껄 토론에서 예. 한국희망 정당 이야기하는 건 뭐 요 정도로 하시죠. 근데 제가 없어요. 근데 제가 한 오히려 말씀만 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드릴게요. 안물 안구이지 안물 안구. 신인규 이분들이 국민의힘을 뛰어넘는 진짜 좀 양심적이고 건전하고 또 진보하고도 소통하는 제대로 된 중도 또는 보수정당 만드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관심이 더 많은 거 아닌가요? 아, 우리 지금 안진걸 소장님 말씀 받아가지고 박정수님께서 한국의 희망이 아니라 양양자의 희망이겠지. 크크크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저는 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게 이 중도 무당층이 지금 비어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비어 있다고 보면 착각이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양당에 대해서 실망해서 지금 나온 거기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보면 상당히 굉장히 깐깐한 지지자들이고요. 만족시키기가 상당히 입맛으로 치면 상당히 좀 미식가인 분들이에요. 예. 그래서 상당히 그걸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더 많은 성찰과 더 많은 대안과 더 많은 진짜 희망을 가지고 해도 쉽지 않은 일인데 그것을 그냥 좀 너무 쉽게 보고 그냥 비어 있으니까 꼴문으로 그냥 볼만 차면 들어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이거는 유권자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이렇게 낮게 보는 굉장히 좀 오만한 발상으로도 비춰질 수가 있어요. 제가 그렇죠. 양양자를 위한 최소한의 변명을 하나 해드리자면 이런 거대 양당 정치에서 3당으로 출사표를 던지는 거는 저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왜 제3당이 실패해 왔는지도 우리 국민 여러분들 다 아시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이 한국의 희망이 진짜 한국의 희망이 되려면 정말 포기하지 않고 어디에 휩쓸리지 않고 어디에 합해지지 않고 자신의 가치관을 내려놓지 않고 제3의 길을 가면 유지하면 저 그거 인정해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을 공산이 너무 커 보이는 사람들이 모여서 전 발기인대를 라이브로 다 봤거든요. 그러니까 최진석 교수님도 뭐 PT하고 하는 걸 들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예전에 국민의당 떴다방 예전에 국민의당 되풀이밖에 안 되는 수준인 것 같고 아까 여러분들이 다 말씀 주신 대로 나중에 어딘가에 휩쓸려가 사람들이 지분을 얻고자 먼저 선빵 때린 걸로밖에는 안 보였다. 이게 제 냉정한 평가인데 용기는 칭찬드린다. 저는 이름을 좀 당 이름을 좀 제안드리고 싶어요. 네. 양양자 의원. 또 매기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배은망당. 왜 배은망당해요? 사실 민주당에서 아. 민주당 영입인자로 해서 사실 예. 좋은 시절 많이 저는- 보내셨죠. 예. 아니 근데 그 양양자 당 이야기하니까 다 지금 빠져나갈 재미가 없는 아, 거야. 알겠어요. 예. 나도 막 예, 마지막. 마무리하시죠. 그 여야 정치에 실망해서 새로운 정치 세력이 나오길 희망하는 흐름이 있는 것은 맞고 또 그것 자체는 정당하다고 봐요. 근데 양양자 의원이나 뭐 금태섭 의원이나 심지어 이제 정의당 같은 경우는 녹색 노동 해서 이정미 대표가 또 하려고도 하는데 거기도 조금 뭐 예를 들면 정말 희망을 보여줬던 예전에 민주노동당처럼 해서 10% 15% 꾸준한 자기의 길 노선 이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도 비판을 받고 있는 입장인데 양양자 신당 같은 경우는 더더욱 웃기는 건
농사를 열심히 해서 밭갈이 하고 농사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삭주불 연구만 하는 거야. 뭐 떨어진 거 없나 이것만. 아. 그렇기 때문에 네네네. 이건 희망이 없고 예. 이런 정치는 대단히 오히려 기존의 여야 정당보다도 별로 밟지 못한 퇴행적인 정당이 될 개연성이 매우 높다. 예. 그런 그러니까 뭐 정의당도 무슨 재창당한다고 한다고 그러던데 하죠. 네. 또 그 젊은 의원들은 나가서 제3장당 말하는데 그것도 별로 관심과 감동이 없는 그렇지.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 시대의 시대 정신은 어쨌든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정권의 나쁜 짓을 최소한 저지하고 못하게 그렇지. 하고 정말 국민들이 규탄해줘야 되잖아요. 들판에서는 야당이. 그리고 고물가, 고유가, 고환율, 고금리, 고부채 이 오중고에 시달리는 국민들의 민생 문제, 양극화 문제에 대한 계속 이슈 파이팅도 하고 정책 대안도 내야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히려 스픽스에 빡친당 같은 데가 장담합시다. 장담합시다. 프로젝트 여기 두 분 계시네. 프로젝트 두 분 계시네. 개그정당이겠지만 그런 정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 맞습니다. 지금 이야기되는 데는 그런 데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신인규 변호사님은 그런 걸 자기가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목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빡친당을 모태로 또는 다른 형태로 저희들이 정말 총선 때 비례정당 이런 당을 만들면 돌풍이 일으킬 수 있다고 한 정당이 있어요. 몇몇 예, 예. 탄핵과 민생당. 오로지 우리는 윤석열 탄핵과 민생만 챙길 테니까 비례대표로 힘을 몰아달라고는 메시지가 얻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 나와요. 그걸 추진하지는 않겠지만 예, 어디가 그러니까 예. 나오겠습니까? 예, 예. 뭐, 왜요? 아니요. 네. 내일 빡친당 하시잖아요. 네, 내일 벌써 또 10시 설레시나요? 10분에 빡친당이 있습니다. 빡친당을 너무 좋아하시죠? 이중당적이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이 뭐 국민의 요청 때문에 뭐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국민이 내려가라 그러면 내려갈 겁니까? 이걸 질문을 안 할 수가 없고 왜냐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그 당시에 대통령 후보로 나왔을 때 뭐라고 했냐? 국민이 부른 대통령, 국민이 불러서 나왔다 이런 말을 했어요. 국민이 키우는 국민이 키우기도 했고 국민이 불렀다고 했는데 그럼 지금 국민이 내려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럼 내려가셔야지. 그렇지 않아? 임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사람이에요. 헌법에 그런 사람도 아닌데 뭐. 네, 예, 임기가 정해져 있기 근데 때문에. 논리적으로는 상당히 맞는 논리적으로는 맞아요. 맞는 말씀 하셨고요. 그렇죠. 자, 지지율이 30%면 내려가야 되는 거죠. 예. 한국의 희망이 될지 모를 양양자 의원의 신당 얘기까지 저희가 해봤고 스픽스의 희망 월요 왁자지껄은 오늘 1,600분과 끝까지 저희가 함께했습니다. 원래 아까 저희가 몇분 정도 와요? 원래 한 2,500분 오시는데 오늘 적게 나 때문에 왔어요. 떨어진 거네. 자, 마센보님 언급을 못 해드렸다. 국민 순위는 일본 국민이 먼저, 그 다음에 극우 보수가 먼저, 개 고양이가 먼저, 중도가 먼저, 마지막은 진보다. 이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심정 아닐까 하시면서 2만 원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화가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슬프다, 슬퍼. 예, 얼마나 화가 나셨어요.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돌아올 예정입니다. 예. 그 오늘 스페셜 게스트로 오셨으니까 예. 임세은 식당의 우리 주인님께서 할 말씀 해주세요. 마지막. 네, 지금 이 예, 진짜 와주셔서 고맙더라고요. 시대 정신. 시대 정신은 바로 윤석열 대통령 퇴진, 더 나아가서 탄핵,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구속 수사. 라고 얘기들 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예. 전원. 네, 전원이. 그걸 위해 이제 열심히 싸우신다는 싸우고, 분들도 많고. 저도 네. 요 말씀드려서 한 말씀만 드리면 이제 박영수 전 그렇죠. 오늘 구속영장. 구속영장을 친다고 해요. 그래서 일찍 또 저는 친다, 이씨. 너무 늦었고, 근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저는 이제 수사를 통해서 정의가 밝혀져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게 검찰이 마지막으로 저는 회생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전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예.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오늘 이제 주제는 빠졌는데 우리가 아까 먹방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단식 부분에서 물론 의원님들도 단식하는 것도 뭐 저는 뭐 참 뭐 용기를 내셨다고 보는데 지금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네. 제정하기 예, 예, 예. 위해서 맞습니다. 유족분들이 지금 아마 오늘이 8일째인가 그럴 거예요. 7일인가 8일째인데 예.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한번 갔다 왔었거든요. 근데 갔다 오면서 제가 느낀 것은 참 이렇게 자식을 잃은 아픔은 뭐 저도 자식을 아직 안 낳았기 때문에 어떻게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은 이분들이 왜 곡기까지 지금 끊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는 솔직히 좀 화도 나고 근데 예. 또 그분들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은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처음 왔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참 아유. 너무 죄송했고 큰일났어요. 제가 이거 지금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출했거든요. 제가 이거는 여기서 그래도 꼭 얘기하고 가고 싶은 게 네. 이거 법 통과시키고 조사위원회 해가지고 질질 끌 거 없고요. 당장 내일이라도 이재명, 김기현 대표는 손 붙잡고 가서 무릎을 꿇으세요. 꿇고 죄송하다, 늦게 와서 죄송하다고 하고 빨리 단식을 중단하고 이분들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을 하고요.
이거 수사 뭉갠 사람들 내지는 지금 다 풀려나와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태원 참사에 지금 책임 있는 분들. 네. 어차피 이건 이제 정치적 책임 다 끝났습니다. 이제는 사법적 책임 가야 되기 때문에 이거 수사 뭉갠 사람들까지 다 포함해서 네. 특검법만 하나를 심플하게 빨리 임명해서 가장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특검이 수사를 엄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요렇게 해결하면 심플하고 아주 빠르거든요. 야. 근데 이거를 너무 유족들도 애먹이고 국민들도 좀 관심을 못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내일 이재명, 김기현 대표는 둘이 당대표면은 양심이 있으면 손잡고 가서 빨리 해결을 해라. 전 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왜 자식을 잃은 분이 왜 맞아요. 고기까지 끊고 지금 그렇게 해야 되는지 이거는 정말 우리 사회가 좀 어느 정도 이제는 싸울 때 싸우더라도 요거는 좀 해야 된다. 저는 네, 이게 우리가 키워드상- 서서히 또 네. 이것도 지난- 잊어버리고 있는 것 같네요. 아니, 키워드상으로 보면 그러니까. 박영수 특검이네 결국. 네. 박영수를 같은 특검인데 박영수를 구속하고 이태원 특검하라 이거 상황. 예, 지난주 화요일 날 단식 돌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로 7일째 맞고요. 저희들도 계속 응원 연대 방문제 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재명 대표는 이제 국회 앞에서 농성할 때 공동 기자회견하고 이제 그 응원을 하셨죠. 그러니까 키는 정말 김기현 대표나 국민의힘당 의원들 갖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너무 소극적이에요. 저도 지나가는 국민의원 한 명 만났어요, 의원이. 제발 요것만 도와달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지금 국민의당 의원하고는 정말 대화하기도 싫었는데 너무 실망스러워서. 근데 이 대화는 했어요. 그래도 예전에 안면이 있으니까 인사하시길래 다른 건 모르겠는데 요것만 도와주십시오. 이태원 특별법 도와주십시오. 이건 뭐 진보 중도 보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호소했는데. 아니 제가요 이거는 법을 다 봤거든요. 네. 과거 세월호 때는 배가 잠겼기 때문에 인양도 해야 되고 조사가 인양 필요했죠. 필요했죠. 침몰 원인인데 이거는 조사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국가가 주체가 없으니까 국가가 이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상민 장관 처음 나와가지고 발언이 뭐였어요? 법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법을 모르거나 법에 다 나와 있거든요. 주체가 없으면 국가가 하는 게 국가의 역할인데 그걸 안 했잖아요. 예. 근데 이거를 뭘 더 조사를 하고 뭘 더 시간을 끌 게 있습니까? 빨리 이거는 근데 배상을 한다고 해서 그 아픔이 씻겨지진 않겠지만 진짜 그래도 어떡해. 이분들을 빨리 일상으로 회복시키는 게 예. 저 국가가 마지막 남은 도리를 하는 것이다. 그리고 뭉갠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처벌해야 될 분들이 아직 남아 있잖아요. 엄청 요거는 많죠. 특검을 빨리 해서 그분들은 뭉갠 사람들까지 다 해서 이거는 빨리 수사를 해서 처벌해야 된다. 저는 그렇죠. 이렇게 봅니다. 아, 용산구청장은 또 업무 복귀까지 했더라고요. 예. 나와가지고. 김강호 서울 이상민 경찰청장이 탄핵 아직도 안 됐고. 저도 마지막으로 이야기할게요. 김강호 서울경찰청장 핵심 모든 책임을 김강호 실청장이 가장 많은 책임을 지고 있다는 게 많은 전문가들과 핵심 수사 책임자들의 의견이어서 구속영장도 청구하려고 그랬고 기소도 하려고 그랬는데 그걸 한동훈 이원석 라인이 막았다는 거예요. 지금 KBS 특정보도가 있었습니다. 이거 진짜 밝혀내야 돼요. 덮은 사람도 다 예, 수사해야 이건 되고. 진짜 천인공날자잖아요. 예. 그러니까 분명히 이게- 책임이 있는데 윤석열, 이상민, 한동훈 측근이라고 김강호가 서울경찰청 지금 뭉개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 유가족들이 도저히 이걸 납득을 못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도대체 누가 책임졌는지를 정부는 얘기를 해야 돼. 아무도 예. 없어 지금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이제 여야 보수 진보 떠나서 모든 정치의 기본이 애민 아니겠어요? 애민. 에민. 휴머니즘, 백성을 생각하는, 국민을 생각하는 그 마음의 베이스를 깔고 정책 경쟁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 신 변호사의 그 절절한 휴머니즘에 좀 굉장히 공감합니다. 아,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박수. 아니 그게 아니고. 이런 분들이 제3지대를 해야 돼. 아. 바로 서든지 말든지 잘 모르겠고 내가 어쨌든. 예, 나라를 알겠습니다. 바로 세웠을 분들 아닙니까? 예, 저는 뭐 이제 마지막으로 훈훈한 우리 신인규 대표의 이태원 참사 특검 제안까지 저희가 좀 해봤고요. 좀 안타까운 찬물을 끼얹고 싶진 않은데 여당이 받겠는가 싶기도 하고 또 안 받으면 또 민주당은 또 열심히 또 뭐 특검 발의하면 되는 거니까 안 받아주면 또 역풍을 맞겠죠. 예,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